네, 반갑습니다. 2018년 2월 5일 월요일자 한국경제신문입니다. A14면으로 가겠습니다. A14면. 치매 연구에 10년간 1조 1000억 쏟는다. 뭐 이런 헤드라인인데요. 기사 보죠. 정부가 치매 치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0년간 1조 1054억을 투입한다. 치매 발병 시기를 늦춰 환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 연구 개발 사업 기획안 공청회를 5일, 6일 대전 컨벤션 센터와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2차례 열기로 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치매 퇴치에 팔을 걷어붙였네요. 예, 팔을 그냥 확 걷어붙였네. 그 자료를 보면은요, 현재 지금 그 국내 치매 환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예, 제가 또 봤는데, 7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70만 명. 정말 많아요. 이 수치가 그 전체 우리나라 노인의 9.9%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노인이라고 하면 만 65세 이상을 가리키죠. 예, 근데 뭐 일본인가? 거기서는 뭐 65세가 무슨 노인이냐, 응? 70세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 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온대요. 이제 65살은 노인 취급도 못 받는 거죠.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요, 그 2050년이 되면, 물론 뭐 예상치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 일단 예상치가 치매 환자 수가 300만 명을 넘을 거라고 뭐 그런 예상이 돼요. 300만 명. 그리고 이들을 또 그러면 가만히 뭐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에서. 그럼 이분들을 관리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만 한 106조 정도가 추산이 된다고 해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106조. 예. 지금 대략 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400조가 넘죠. 근데 106조.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 치매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예, 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봐요. 여기서 잠깐 그러면은 이런 걸 한번 좀 살펴봅시다. 그 치매가 그럼 도대체 왜 발병을 할까, 이렇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은요, 치매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뭐 알츠하이머성 치매냐, 뭐 알코올성 치매냐, 혈관성 치매냐, 이렇게 치매도 또 종류가 나뉘는데요. 그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그 가장 큰 원인은 이게 좀 어려운데요.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예,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단백질이 근데 이게 노폐물이에요, 노폐물. 그래서 이 뇌 안에, 우리 뇌 속에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 단백질, 즉 노폐물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발병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그 치매 원인 물질이 있는데요. 그게 또 뭐냐면 타우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타우 단백질. 예. 전부 다 용어가 생소하죠. 예. 그래서 이 타우 단백질도 베타 아밀로이드처럼 뇌 안에 계속 쌓여가지고 치매를 일으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 그 다음에 타우 단백질. 물론 베타 아밀로이드도 단백질이죠. 예. 일단 그렇고요, 원인은.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 치매 치료제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럼 그 치료제가 안 나오고 있냐, 아직도.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다른 그 질병에 비해서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해요. 그리고 왜 그럼 난이도가 높냐? 아시겠지만 치매라는 거는 다른 질병하고 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이 되죠. 예, 그런 일종의 노년 질환이죠. 물론 뭐 30대 젊은 그 치매 환자도 있다고는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자면은 주로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인을 밝힌다거나 어떤 뭐 동물 실험 또는 임상 실험 같은 거 할 때 다른 그 뭐 암이라든가 이런 그 질병에 비해서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참고로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임상에 들어간 그 치매 치료제 후보 물질을 보니까 약 한 123개 정도 지금 후보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미국 FDA 아시죠? FDA 거기서 승인을 받은 그 약은 고작 4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후보 물질 123개 중에서 4개만 승인을 받았다. 예? 그럼 이게 확률이 몇 %예요? 3%대요, 3%. 이거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나마 그 지금까지 승인받은 약이 좀 있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치매 치료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나마 지금까지 승인받은 약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뇌의 어떤 그 인지 기능 그걸 보완을 해갖고 눈에 보이는 증상만 그냥 완화시켜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어떤 완전한 치매 치료제는 전무하다. 예, 지금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치매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 치매 치료제 개발 상황이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예. 그래서 근데 일단은 저도 이걸 좀 조사하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예. 일단은요, 일단 통계를 보니까 2017년, 작년이죠, 작년. 2017년 작년 초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임상 시험 중인 그 치매 치료제가 약 한 105개 정도 되더라고요. 105개 정도. 많긴 많아요. 100개가 넘어가니까. 그리고 이 중에서 임상 3상까지, 그죠? 대단한 거죠. 임상 3상까지 갔다는 것만 해도. 거기까지 간 그 후보약이 105개 중에서 한 28개, 그러니까 즉 28개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추가적으로 새롭게 이제 임상 1상에 들어간 후보 물질은 몇 개냐? 8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8개. 예, 적은 숫자죠. 그래서 지금 비교를 좀 해봤어요. 아니,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적지? 물론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그죠? 우리가 항암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암을 치료하는 그 암 치료용, 그 중에서 그 항암제 중에서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언급을 했지만, 면역 항암제, 요거가 임상 단계에 있는 약이 그럼 몇 개인가 하고 좀 제가 또 봤어요. 봤더니, 이거는 950여 개가 조금 더 되더라고요. 약 950개, 60개? 그 정도. 그럼 이거하고 비교하면, 그죠?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걸 비교만 해봐도 이 치매 치료제 개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치가. 그래서 일단 지금 뭐 현황은 그렇고요. 예. 임상 3상 중인 그 치료제의 절반가량은 앞에서 제가 말한 그 베타 아밀로이드, 뇌 속에 쌓이는 그 노폐물,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약들이에요. 예, 거의 대부분, 한 절반 정도가. 그럼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 노폐물을 어떻게 제거하냐, 어떤 방식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 하나는
뇌 속에 이미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 단백질을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제거하는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생기지 못하게 사전에 막는 거죠. 아예 예방 차원에서. 예.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좀 진행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제일 중요한 부분. 그럼 이 관련 업체들이 어디가 있냐. 관련 업체들이. 그래서 일단 요것도 들어보시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미국 제약사 중에요, 일라이 릴리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참 발음하기가 어렵죠. 일라이 릴리. 그리고 여기 화이자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뭘로 유명해요? 비아그라, 밤새그라, 비아그라,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하고 화이자, 요 두 업체가 일단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워. 이게 뭐냐면 또 일라이 릴리가요, 솔라네즘압이라고 해서 그 약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화이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임상 3상까지 진행을 했어요. 임상 3상. 대단하죠. 그래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들 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그 연구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연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이 회사에서. 왜 그러냐면 임상 결과가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임상 결과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서 연구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래서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또 그 미국 제약사인데요. 여기도 그 바이오젠이라고 유명하죠. 바이오젠. 혹시 이 바이오젠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 예. 바이오젠도 여기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름이 좀 독특해요. 아두카누맙이라고 합니다. 아두카누맙. 그런 그 후보 물질인데, 아두카누맙. 여기 임상 3상 갔는데, 임상 3상까지 갔어요. 여기도. 가서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고 인지 기능, 그리고 요런 베타 아밀로이드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뇌의 그 인지 기능 또한 향상시킨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임상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오젠은 좀 우리가 희망을 걸어봐야 돼요. 여기다가.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그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 그리고 화이자, 물론 얘는 이제 연구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지만, 그리고 바이오젠, 요 세 군데 그 제약사에서 그 지금 개발하고, 그리고 개발을 해왔던 그런 그 물질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베타 아밀로이드, 그거를 제거하는 형태입니다. 제거하는 방식. 예, 미리 막는 게 아니라 기존에 생겨버린 그 노폐물,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머크라는 제약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머크, 이것도 다국적 제약사죠. 머크도 하고 있어요. 머크도. 근데 이 머크는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군데 3개 제약사하고는 좀 다른 게, 이거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미리 막는 겁니다. 발생하는 걸 사전에 그 막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전에 막냐? 좀 다 어려운 얘기들이죠. 사실 그죠? 예. 뭐 저 역시도 뭐 제가 의대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예. 저도 뭐 그냥 얕은 지식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예.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생기는데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죠. 생길 때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그 재료가 뭐냐면 효소입니다. 효소인데, 이 제약사가 머크가 지금 하는 방식은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질 때 그 재료가 되는 효소, 그거를 아예 억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베타 아밀로이드가 아예 생성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막아버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해서 임상 3상까지 갔어요. 이 머크도 임상 3상까지 갔는데 안타깝게도 이 머크도 작년 초에 실패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연구가 다 실패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뭐냐면 들어보셨죠? 노바티스, 얀센 이런 다국적 제약사들이 아직 임상 2상하고 3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응? 노바티스, 얀센 이런 데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참고로 제가 베타 아밀로이드하고 타우 단백질 아까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어서요 새롭게 또 주목받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건 성상교세포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것도 참 다 어려운 분야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그냥 성상교세포가 뭐냐면 이거는 치매가 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치매가 걸리잖아요. 치매 걸리고 나면 이 성상교세포가 너무 지나치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억제하는 물질은 가바가 있는데 가바 이것도 말이 좀 가발이 아니에요. 가바. 예. 그러니까 이 정리하면 치매에 걸리면 성상교세포가 지나치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 활성화가 돼갖고 신경을 억제하는 물질 가바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또 지나치게 많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치매를 유발한 더 악화시키는 거죠. 증상을 더 악화시켜. 그래서 이 가바라고 하는 신경을 억제하는 물질인 가바는요. 말이 다 전부 다 점점 참 그죠? 전부 다 생소하죠. 짜증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것도. 예, 하여튼 그래도 했으니까 끝까지 해야죠. 마오비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효소 중에 마오비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가바가 마오비라는 효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효소하고 즉 마오비라는 효소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가바가 생성되는 것을 억제시킬 수 있는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해요. 예? 예,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이 치매가 우리가 치매 걸리면 성상교세포가 지나치게 활성을 해요. 그래서 가바라는 것도 그럼 덩달아서 지나치게 많이 생성이 되는데 이 가바가 뭐냐면은 우리가 신경을 억제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가바가 너무 많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마오비라는 효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오비라는 효소하고 지금 개발 중인 후보 물질, 그게 두 개가 결합이 돼요. 그래서 결합을 하게 만드는 거죠. 결합을 시켜서 가바가 지나치게 많이 생성되는 거를 막는 거죠. 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그리고 끝으로 예. 가장 중요한 끝으로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머크니, 일라일 릴리니, 화이자, 바이오젠 전부 다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나라는요. 일단 환인제약이 있습니다. 환인제약은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증시에서요. 고령화 관련주 이래가지고 많이 떴었어요. 환인제약이 고령화 관련주 그래갖고 이 환인제약에서 100%는 아닌데 생산하는 약들의 대부분이 고령화와 관련이 있어요. 예. 그래서 고령화 관련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환인제약. 그래서 환인제약하고요. SK케미칼에서 약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환인제약, SK케미칼 이 두 군데가 각각 여기서는 치매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천연물 신약을 만들었어요. 만든 건 아니죠. 만들고 있었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 그래서 천연물을 뭘 이용하냐? 당귀, 백두홍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천연물 신약 그걸 개발해 왔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것도 안타깝죠. 예, 뚜렷한 성과가 나오죠.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게 없었어요. 그래갖고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현재는 중단된 상태고, 그 다음에 광동제약 아시죠? 피타 500 광동제약. 광동제약하고 일동제약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삼하고 천련자 성분을 이용해가지고 임상 2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끝으로 메디포스트 아시죠? 메디포스트 그리고 차바이오텍 전부 다 줄기세포 관련주들이잖아요. 그래서 메디포스트와 차바이오텍은 새로운 어떤 신경세포를 불어넣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개발 중에 있어요. 예.
요 정도고, 이 밖에 또 그 치매 관련 기업이 있다면, 뭐 이거 테마주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긴 하지만, 예, 증시에서 치매 관련주로 유명한 게 명문제약, 메디프론, 시트리 뭐 요 정도입니다. 특히 명문제약, 예, 치매 관련주로 유명하죠. 그래서 요 정도로 있고 203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치매 치료제 시장 규모가 얼마 정도 되냐,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시장이 너무 작으면 안 되니까. 무려 2,000조랍니다. 2,000조. 거의 2030년 되면 2,000조. 그러면은 뭐 앞집 아저씨도 치매, 옆집 아저씨도 치매, 뒷집 아줌마도 치매, 나도 치매, 뭐 너도 치매, 나도 치매. 뭐 온 나라가 그냥 치매 아니에요. 치매 환자들로 득실거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2,000조. 아, 우리나라 GDP가 그저 1,500조, 뭐 1,600조인데 그걸 뛰어넘네. 어마어마한 시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짜 끝으로 앞서 제가 기사 읽어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정부의 호재성 정책 발표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정부가 이런 호재성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앞서 그 언급했던 치매 관련 기업들 그 주가가 오늘 장 개장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 그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고요. 예, 항상 강조하잖아요. 무조건 사라, 그게 아니라 장 딱 개장하고 나면 장 개장 한 30분, 20분 전에 일단 호가창을 띄워놓고 분위기를 좀 쓱 보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의외로 또 안 갈 수도 있어요. 100%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증시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잘 보고 준비는 하자, 그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치매 관련 기사가 났길래, 예, 오늘은 그거를 한번 털어봤습니다.